이렇게 하는데 꼼짝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 그래 통증이 아팠는데 진통제 먹고 내 견뎠어요. 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듯하게 자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자면은 그 다음 아침에 더 통증이 더 심해요. 바로 자야 돼. 전화를 걸면서 내를 보니까 입이 조금 돌아갔더라고요. 안 근데 이게 너무 아리고 아파요. 살짝에도 아프고 뭐 씹어도 여기가 아프고 좀 붓는. 턱관절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좌우가 대칭인 양측성 관절입니다. 양쪽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의 발달이 불균형해지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 턱관절과 경추 2번입니다. 경추 2번은 턱관절의 운동축이 되는 척추인데요.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목과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서 나타난 증상은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턱관절은 상하로 움직일 때마다 운동축으로서 경추 2번을 운동축으로 삼는데요. 턱관절과 경추 2번의 전후의 균형축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미세하게 움직임으로써 턱관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추 2번의 뒤틀림 또한 함께 생기기 때문에 경추 2번의 증상들도 함께 생기게 돼요. 그래서 턱관절에 발생하는 원인은 턱관절과 경추 2번의 전후축이 틀어지게 된 게 그 원인이 됩니다. 방치하면 점점 더 틀어지는 몸의 균형.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체의 균형을 잡아 건강을 되찾는다. 한의사 추동진 원장. 이성미 씨는 30년 전부터 턱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치료를 위해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어금니를 통증의 원인으로 진단해 치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턱관절에 생긴 석회 때문이라며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입이 약간 좀 일 돌아가더라고. 거울을 어느 날 이렇게 화장대 앞에 딱 앉으니까 거울 입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전화를 걸면서 내를 보니까 입이 조금 돌아갔더라고요. 이게 아리면서 느낌이 아리면서 아프니까 이 씹는 것도 이쪽으로 좀 씹기도 힘들고 좀 그랬었어요. 치아를 뽑고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던 터라 수술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2월에 방문한 한의원에서는 턱관절의 균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경추가 함께 틀어졌다는 건데요. 경추 회전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처음 내원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턱이 아프다. 그리고 나는 이 턱을 정말 오래 아팠다.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래가 막상 보니까 턱이 우측으로 틀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누워서 촉진 검사를 해보니까 두 번째 목뼈가 턱이 틀어진 만큼 많이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과 어깨가 통증에 같이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자, 우선은 이 한번 해볼게요. 턱이 중앙 위치 있지 않고 이 끝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보여요. 해서 물려보게 돼요. 조금 더요. 됐어요. 이 상하의 높이가 요 측정지로 맞는지를 보게 되죠. 걸려가지고 전후 좌우의 턱 위치를 맞추고 양쪽 어금니에 측정지를 물려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0.05mm의 측정지를 겹쳐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균형점을 찾게 됩니다. 됐어요. 턱관절이 경추 2번하고 균형을 잡는지 안 잡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턱관절은 상하, 좌우, 전으로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0.05mm 정도의 측정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변화시킴으로써 어느 위치에서 경추와 2번과 경추 2번과 균형을 잡는지를 경추 회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돼요. 특정 높이의 측정지가 턱관절과 목뼈, 경추 2번하고 균형을 잡게 되면 경추 회전 검사에서 목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위치에서의
높이를 측정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턱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점을 찾고 나면 걷기 운동과 같은 전신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다른 척추의 균형도 맞춰줘야 하기 때문이죠.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준형 균형 장치도 일상에서 꾸준히 착용해야 합니다. 뭐 관리하는 거는 이제 운동하는 거, 그러면서 걷는 거, 그게 최고라 하거든요. 선생님이 최고라 하시고 이제 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 이제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이걸 끼우면은 이게 아리고 아프던 엄청 아리고 아팠었거든요. 이게 많이. 근데 이걸 끼므로써 많이 나아졌어요.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좀 딱딱하고 맛있는 거, 특히 맹태 껍데기고 콜레라니 많다 하니까 그걸로 지금 먹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먹어요. 힘이 들어갖고 이게 아파가지고 그걸 먹고 싶고 지금 그래요. 앞으로도 관리에 힘써준다면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짧은 작은 의미로서의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 턱의 통증과 개구장애, 턱에 나타나는 소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턱관절 장애를 얘기를 하게 되면 턱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증상들, 그리고 목과 어깨, 허리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척추의 통증들까지도 턱관절 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상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턱이 틀어진 상태에서 치아 교정을 하면 가지런해진 치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지는 치아 교정을 하면서 턱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정을 했었는데 교정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턱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목도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턱 치과를 따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전이 없어가지고 이쪽 병원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자, 이제 누워봅시다. 목뼈가 얼만큼 턱에서 느껴지는 틀어져 통증 있는지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딱딱한 되는데 음식을 씹기 힘든 목뼈가 것은 물론 틀어진 게 별로 목이 아프고 이쪽으로 두통도 틀어지지 잦게 않아요.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목뼈, 경추 2번 옆에 옆으로 뻗은 횡돌기랑 돌기인 부분을 횡돌기를 눌러보면 눌러보자 두 번째 목뼈가 균형축이 맞지 턱하고 않는 걸 전후의 확인할 수 균형축이 있었죠. 맞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턱관절 장애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턱이 아프거나 입도 제대로 잘 안 벌어지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마다 턱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기본적인 턱관절의 증상을 다 가지고 왔고요. 동시에 턱의 문제가 오래되어서 생기는 목의 문제, 일자목이 심하고 거기에 이제 두통, 이런 것까지 많이 호소하면서 왔죠. 왼쪽의 측정지는 1.6mm가 되고요. 오른쪽의 측정지는 1.9mm짜리를 지금 쓰게 돼요. 빼고 나서는 이제 좌우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 목뼈가 오른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전이 안 돼요. 다른 낱장 측정지 하나를 오른쪽에 덧대 올려보게 돼요. 쭉 밴딩을 시킨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은 턱관절은 대개 2분 안으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맞춤형 균형 장치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장치를 착용하면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턱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표준형 균형 장치를 착용하죠. 턱관절과 목뼈, 2번 목뼈의 균형을 맞춰놨어요. 하지만 턱관절과 2번 목뼈만의 균형을 맞춰놓은 거예요. 2번 목뼈는 두개골에도 영향을 주고 뇌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전신 척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나머지 척추와 나머지 그 부분들에 대한 균형은 아직 맞춰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신 운동에 해당되는 걷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균형을 맞추는 상황을 전신으로 퍼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걷기 운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민지는 현재 두통이 사라지고 턱관절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목도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만큼 부드러워졌죠. 내년에 성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목도 많이 근육이 풀리는 것 같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관리는 집에서 표준물 장치를 끼고 걷기 운동이나 목 푸는 운동이나
몸 스트레칭 같은 거 해요. 음식 두꺼운 음식도 먹고 싶고 치킨무 같은 것도 씹어서 먹고 싶어요. 턱관절 자체의 원인으로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턱관절 자체의 의미로는 우리가 평소에 뭐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거나 아니면 한쪽의 턱으로만 자꾸 이렇게 씹는 편측 저작의 습관이 있거나 균형이 틀어지는 모든 나쁜 자세들이 경추 2번의 위치를 틀어버리게 만들고 경추 2번의 위치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턱관절의 균형축도 무너져 버려서 턱관절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위연 씨의 턱에서 통증이 발생한 건 작년 9월부터였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두통과 목 통증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2년 전에 잠시 아팠다가 작년 가을쯤에서 아파가지고 검사 이렇게 사진 찍고 했는데 치과 쪽 이빨 이쪽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요. 그렇게 뭐 심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저는 아프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통증과 예. 씨름하다 지난 2월에 한의원을 방문했는데요. 이위연 씨는 이곳에서 경추 2번의 역할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고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 시작 지점인 경추 2번에 문제가 생기니 턱과 목, 머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사실은 뒤에 목뼈가 같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목뼈가 틀어져서 생기는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온 증상이 목이 조금씩 불편하다, 어근하게 아프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셔서 이건 턱이 목뼈하고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턱관절 자세음량 교정술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의 턱의 높이가 좁아졌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밖으로요, 조금만 더 밖으로, 조금만 더 밖으로. 경추 2번의 균형은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로 턱관절과의 균형을 잡으면 저절로 맞춰집니다. 그 아래의 척추, 즉 경추 3번부터 하부 척추들의 위치는 침 치료나 부항 치료, 운동 등으로 바로 잡아줘야 하죠. 턱하고 두 번째 목뼈하고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로 교정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요, 두 번째 목뼈에서 끝나지를 않고 전체 목뼈에서 등뼈, 허리뼈까지 그 영향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게끔 좀 더 손쉽게 유도가 되게끔 하는 침법을 이제 놓게 되는 겁니다. 경추 2번을 한자로 풀었으면 축추라고 합니다. 신체의 축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경추 2번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과 오른쪽 근육 중 한쪽이 주동근이 되어 긴장과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침을 놓고 미세전류를 흘려주면 경추 2번이 틀어지면서 생긴 전신 척추의 회전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아프면은 어디 탁 우리가 주사 맞듯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목 쪽으로 한다고 해서 생소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데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제가 잘 온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내원했을 당시 지향화 씨는 목과 허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10년째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하면서 허리가 살짝 뜨끔을 했는데 그게 좀 놔두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다리까지 이게 저리거든요. 저리고 어깨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 여기 아프면서 손가락까지 저리고요. 밤에 못 잘 정도로 통증도 있어가지고 막
병원 치료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효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일시적인 효과죠. 단지 이제 입에 장치만 물고 선생님께서 교정해주고 다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다니니까 효과가 확실히 많이 나서 지금 사천에서 이렇게 퇴근 시간에 이래갖고 오거든요. 디스크의 원인은 경추 2번에 있었습니다. 턱 관절과 경추 2번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아래의 척추들도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경추 2번은 바르지 못한 자세와 습관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도 자세 못지않게 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치아를 꽉 물게 되죠. 턱 관절에 과도한 힘을 주면 경추 2번의 부담이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허리의 문제는요, 반드시 경추 2번이 틀어지지 않고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요축 허리뼈가 틀어져 가지고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협착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허리에 척추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전부 다 경추 2번이 틀어지지 않고서는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경추 2번의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지난번에 균형을 잡았던 장치인데 목이 회전이 안 되고 걸려요. 돌지를 않게 돼요. 어느 정도 틀어지냐면 요 한 장 두께로 틀어져요. 경추 2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턱 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을 꾸준히 반복해줘야 합니다. 표준형 균형 장치의 착용도 생활화해야 하죠. 경추 2번은 전신 척추를 움직여주게끔 하는 기준 축이 되기 때문에 경추 2번의 뒤틀림은 전체 경추를 틀어지게 만들면서 등뼈와 허리뼈까지 틀어지게 만들어서 척추 어느 부위에서든 병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지양화 씨는 5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몸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과 허리를 비롯해 몸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던 통증이 대부분 사라졌고 잠도 잘 자게 되었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교정하고 나면 몸이 많이 이게 깨우네. 일단 첫째는 운동, 두 번째는 여행. 저 옛날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걷는 게 무서워가지고 많이 못 갔거든요. 여기 와서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목 경추 쪽의 관리를 진짜 중요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정현 씨는 3년 전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목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걸을 때마다 목을 잡아야 했죠. 지난 1월부터 턱관절 자세 음양 교정술을 받으면서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목고개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지. 지금 좀 돌아가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꼼짝 못해서. 몸을 이렇게 돌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건 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면 목이 아파 늘 정자세로 누울 수밖에 없었죠. 일어날 때도 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양쪽 베개를 받치고 꼼짝 못하고 반드시 못 자. 못 눕지를 못하니까. 다물어 보세요. 뇌에는 아래 중심 턱관절과 자세, 경추 2번의 중심으로 올바른 맞추고 위치를 인식하는 요 능력이 상황에 없습니다.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목이 틀어진 균형을 회전이 잡아도 되지를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 그 간격이 오른쪽과 왼쪽 중 한쪽으로 0.05mm씩 변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마다 어느 쪽으로 변화가 생겼는지 측정지로 검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점점 올바른 위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 몸 전체에 대한 조절 능력이 향상되죠. 이러면 지금 이 순간 손정현 씨는 약 목과 5달 동안 치료를 50회 반복하면서 유지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을 못 돌렸죠. 숙이기도 어렵고 뒤로 제끼기도 어렵고 왼쪽 오른쪽 목을 돌리기 어려웠죠. 특히 우리가 걸을 때도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이면서 걷잖아요.
그때도 목이 아파가지고 이래 잡고 오셨죠. 이래 잡아서 걸어야지만이 목의 통증이 없어지니까 이래 잡으면서 걸어오셨어요. 이젠 목을 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잠도 한결 편안하게 잘 수 있었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힘써줘야 합니다. 일상에서 표준형 균형 장치를 끼고 걷기 운동을 하면서 다른 척추의 균형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목뼈하고의 균형을 잡아놓은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다른 척추의 균형을 같이 맞추게끔 유도가 돼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표준형 장치를 물어서 턱과 목의 균형을 유지를 시켜서 그때는 항상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걸어서 운동을 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준형 장치를 문 상태로 목을 충분히 회전을 시키거나 좌우로 아니면 상하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흡입력을 이용해 뭉친 근육을 풀고 혈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부항 치료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돼요. 틀어지게 되면 이 주변이 빡빡하게 굳어지게 돼요. 반드시 경추를 목뼈를 교정해 놓고 이 침법을 쓰게 되면 많이 풀어지게 돼요. 근골격계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침 치료도 이어갑니다. 턱관절은 경추 입원을 운동축으로 삼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경추 입원은 당연히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턱관절을 적절하게 그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경추 입원은 항상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턱관절의 중요성은 바로 경추 입원을 제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정현 씨는 목 디스크가 생기기 전까지 운동을 즐겨 했습니다. 어느덧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게 당연한 일이 된 나이가 됐지만 오랫동안 통증과 함께 해온 만큼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예전과 같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등산을 차를 참 좋아하고 많이 타고 다녔는데 공기도 맑고 좋았는데 지금 나아지면 그거부터 해야지. 저 공기 좋고 어떤 경치도 구경도 하고 그래서 산을 타고 산에 올라가는 게 제일 저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네. 입을 벌리기 힘들거나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진 않으신가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여기는 동안에도 신체의 균형은 틀어지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까지 발생시키는 턱관절과 경추 입원 균형의 중요성. 간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턱관절 장애, 턱관절 자체의 원인 아니면 나쁜 바르지 않는 자세로 인한 경추의 원인도 얘기했지만 삶을 통해서 너무 애를 안 쓰는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턱관절 장애가 생기게끔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를 꽉 매는 거는 꽉 물고 생활하는 건데요. 이를 악무는 습관들이 전부 다 무의식 중에 다 있어요. 그 이를 악무는 그 습관 자체가 경추 입원을 쉽게 망가지게 만들고 턱의 균형을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턱관절 장애가 안 생기고 척추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